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윤석열이가 결국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이 곧 사표 처리하고 곧 공수처장, 검찰총장 새로 임명을 한답니다. 1년 8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한 가지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윤석열이 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의문을 던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수사에 편파적 수사죠. 대표적인 편파적 수사. 좀 묵시적 청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는 부당한 수사 권력을 행동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 자가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어저께 어제 3월 3일이죠. 대구 가가지고 대구 고검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수완박,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제 지금 더불당 아들의 수사청 만들라는 그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부패와 안판이다.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한 가지 말장난은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이가 프레임을 잘 짰어요. 그죠? 예. 검수완박 하니까 부패완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윤석열이의 지난번에 작년 선택적 정의에 자꾸 선택적 수사 이런 말들을 박범계 의원 때 장관 되기 전에 작년에 11월 달입니까?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어저께 대구에서 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보니까 참 이 윤석열이가 참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을 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뭐냐면은요, 자기가 검사로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으로도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헌법을 잘 지켰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헌법 하에 국민 의구심에 대한 수사다 했다 이런 뜻이겠죠. 국정원 댓글 수사에 관해 가지고 대선 개입에 대한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그게 27만 건 정도 정치 관여. 근데 그것은 사이버전에 대한 하나의 정리죠 그냥. 그게 무슨 27만 건 갖고 여론 조작을 했습니까 솔직하게. 그럼 자기 말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그렇게 목숨 걸고 했다면은 아니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저 대선 때 드루킹과 김경수가 8,800만 건 댓글 조작한 거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가 목숨 걸고 수사했습니까? 안 그래요?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수사했다면서 드루킹에 대한 거는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문재인한테 누될까봐 그렇지. 윤석열이야말로 문파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문재인에게 똥 안 튀게 하려고 주변만 하다가 끝내죠. 그것도 주변도 깊이 들어가면 문재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 안 하죠. 지금 원전 수사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안 하죠. 아마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국정농단 수사를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한 게 뭐 있습니까? 뭐를 국정농단했다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사에 관한 건요, 문재인만큼 인사 더럽게 하는 게 있습니까? 박범계가 국정농단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대한 뇌물.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이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용이를 대법원에서도 그죠? 뇌물을 준 걸로 해서 2심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2년 6개월 형 확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묵시적 청탁. 윤석열 검찰에서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참 웃깁니까? 그죠? 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변죽만 올렸지 결론 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뭡니까? 조국이 마누라, 박경심이, 정경심이 그거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죠? 명확하니까. 위조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조국이 동생은 20 항소해 놔놓고는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윤석열이가 조국이 수사, 손혜원이 수사, 손혜원도 지금 1심에서 판을 받았지만 밖에서 지금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그죠? 밖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죠. 옵티머스 수사, 라인펀드 수사 하던가요? 미국 가 있는 놈 그만 놉니까? 옵티머스 그 사장입니까? 라임 사장입니까? 미국에서 김치 팔아먹고 있는 놈들. 저는 윤석열이가 어저께 대구 가가지고 왜 갔을까? 대구를 물론 자기 측근들이 있으니까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가 어디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한마디로 보수의 성지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의 가장 근본인 곳 아닙니까? 근데 검찰총장 되고 아마 처음 갔죠. 그래도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거를 물론 생각을 하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삭히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를 지지한다라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화환을 보내고 어저께 피켓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피켓도 나왔다고 하던데 했지 그런 환영의 메시지를 윤석열한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윤석열이 이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윤석열이 이 새끼 진짜 간악한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대구에서마저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이가 이런 분위기, 문재인에 대해 한가하는 분위기가 지지를 받는다면은 면죄부 받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하고 증거 조작하고 법으로 맞지도 않는 형법상의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묵시적 청탁 이런 말을 만들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렇게 악랄한 처벌을 그죠? 강압적으로 행하고 있는 저것이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기 있을 때 물러나면 그죠? 윤석열이는요 영웅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퇴임을 하고 난 뒤에 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뭐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러려면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해결하고 나와야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한 옥살이 직을 걸고 뭐 형집행정지라는 말이라도 꺼내놔 놓고 사면해야 된다라는 말이라도 꺼내놔 놓고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다 라는 말은 하고 나와야죠. 저는 윤석열이를 믿지 않습니다. 대안요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오히려 국민들이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 6.25 때 갑판 해군 그 대한해협 전투 그 전투 해가지고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 거기에 그때 아마 하산가 그러면서 6월 25일 날 6.25 때 바로 북한이 부산 쪽으로 특수병 600명을 실은 배가 부산으로 침투하던 것을 막아낸 최초의 승적. 그래서 훈장도 받았죠.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 탄 그 배가 함장은 아니었습니다. 함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싸웠던 그 군인으로서 그 600명의 북한 특수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전멸시켰는데 막아내지 못했다면요. 사흘 만에 서울까지 함락한 북한군이 특수군 600명이 부산에 풀려버렸으면 끝나버렸죠. 끝나버려. 어쨌든 그 특수병 600명을 대한해협전투에서 50년 6월 25일, 6월 26일 그때 물리치는 바람에 후방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이 남동강 전투까지 남동강 전선까지 밀렸어도 다시금 북진하는 그러한 발판이 만들어져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부친이 근무했던 그 해군배가 북한군을 막아내어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처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감사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분 정말 최재형 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나 기타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윤석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몇몇 분들은 제가 이봉규 TV에서도 보니까 감사원장과 재정감사원장과 윤석열이가 오히려 윤석열이 보고 300초 고려를 해서라도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재정 감사원장이 물려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윤석열이는 아마 정치 안 할 거예요. 한번 두고 봅시다. 어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시간을 좀 가진다 하면서 그럴 거예요. 오늘 윤석열이가 총장을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이에게 똥을 튀던 거는 또 막았습니다. 그죠? 수사청 만든다고 하면 그 공격이 민주당에서 한데도 문재인한테 가겠죠. 예. 그래서 검찰을 지킨다고 헌법을 지킨다고 윤석열이가 총장 삽직을 물러났습니다만은 화살이 문재인한테 한 거잖아요. 네. 봐보세요. 윤석열이 며칠 안 가면 또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언론은 끝없이 윤석열이와 그 민주당을 엮어서 보도를 할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입에도 못 올리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회창 감사원장 출신의 총리
대통령 후보 두 번이나 우리는 놓쳤습니다. 아들의 병력 비리 없던 거, 그죠? 그리고 그 노무현하고 붙었을 때는, 김대중하고 붙었을 때는 이인재가 깽판 났고, 두 번째 노무현하고 붙었을 때는 김대엽이라는, 그죠? 의인이 되살고, 그래 놔놓고는 나중에 김대엽도 감옥 갔다 왔죠. 근데 이해창 대표는 두 번이나 한 40만 표, 50만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죠. 그게 대한민국에 정말 우길승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호기를 막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때. 그죠? 물론 그러고 난데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도 또 그래 됐잖아요. 그러나 이대로 대한민국의 몰락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서 결국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는 보수의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 완전히 작살내버렸다. 말이 없다. 예. 윤석열이가 자기 반성 없이 정치 나오면요, 또 황교안이 꼴납니다. 황교안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급하고 세월호 빠지 달고 그거 기댕기고 그랬던 데 대해서 사죄 한마디 했습니까? 탄핵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정치적 원죄. 그 다음 대통령이 황교안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다가 국회의원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지만 황교안이도 그런데 떨어지고 난 뒤에 보세요. 깨갱 아닙니까? 깨갱. 황교안이 황자나 꺼냅니까? 안 꺼내잖아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성찰이 없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묻고 가자. 탄핵 됩니까? 안 됩니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찐집을 지어봐야 파도 한번 싹 치면요 끝나봅니다. 사상누각. 황교안이의 사상누각을 받고 우리는 윤석열이의 또 사상누각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누구 손에 달렸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을 내세운 문재인의 이런 강교한 계략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윤석열이의 사태로 말미암는 혼돈 속에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더 강인한 뜻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대선이 한 1년 정도 남았고 10월달 정도, 9월달 정도 가면 후보들이 정해지겠지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를 정치적 마당에 끌어들여야 된다면 면죄부를 주자는 말은 제가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냅시다. 윤석열이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법리 적용 무리한 형사처벌에 대한 대국민 사죄가 있어야만 헌법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지 않겠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힘냅시다.
화이팅!